네네네. 우리 그 강혜경 씨는 8번 조사받았잖아요. 그런데 네. 명태균 씨는 2번 조사로 다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조사량이 엄청 방대했었어요. 너무 많기도 했고. 네. 근데 이틀 만에 끝냈다서 조금 의아했었는데 예. 만약에 혐의를 전면 부인을 했다 하면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리고 예. 또 한편은 조금 걱정되는 게 그 음. 위에 라인이랑 뭔가 약속이 돼서 봐주기라든지 뭐 축소해서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는 건 아닌가라는 또 걱정도 되고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네. 좀 그 또 하나 8번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네. 검찰은 선거법 혐의를 적용 못하고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네.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강혜경님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럼 네. 선거법 관련 어떤 그 조사 이런 건 거의 없었습니까? 선거법은 그러니까 그 이번 총선으로 기준으로 선거법 적용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아예 없었고 네. 지금 저도 정치자금법으로 이제 그 조사를 받았는데 그 안에 이제 공천 관련이라든지 대선 조사 비용 대납했던 그 건이라든지 네. 여론조사 그리고 뭐 국가 잔담 이게 금전 흐름 예, 것까지 싹 다 이제 종합적으로 다 조사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2년 국회의원 그 보궐선거 때 공천 개입 의혹이라는 이런 것도 그러니까 조사를 하긴 했습니까? 검찰에서? 네네 다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명태균 씨는 우리 강혜경 씨를 겨냥해서 거짓의 산을 쌓았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네네. 또 명태균 씨 변호사는 강혜경 씨가 숨 쉬는 것 빼고는 전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네. 들으셨어요, 이런 주장은? 저는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진실의 산을 지금 쌓아가고 있는 거고 명태균 씨가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가면서 본인이 쌓아올린 산이 거짓의 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지금 명태균 씨 변호인은 저는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저를 너무 비난을 하는 것 같아서 좀 화가 납니다. 그래요? 그 저를 포함해서 저 변호인 그 법률 대리인까지 성으로 저를 욕을 하니까 좀 함부로 얘기를 안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혹시 네. 그러면 그런 어떤 발언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도 갖고 계세요? 네네네 대응할 겁니다. 요번엔 좀 그 어제 공개된 녹취가 2개가 있어요. 요 네. 관련 좀 그 질문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2022년 7월 24일에 이루어진 녹취가 있는데 네.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전화해서 본인을 팔고 다니냐고 확인을 했다라는 내용의 녹취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게 어떤 경위로 이 그 대화가 이루어졌던 건지 혹시 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서울에서도 이제 저는 이제 김영선 의원이 팔고 다녔다라기보다는 명태균 씨가 김건희 씨하고 연관돼 있는 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엄청 많이 얘기를 하고 다녔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나 김건희하고 친해, 김건희하고 이렇게 했어, 김건희하고 뭐 이제 뭐 공천을 받았네, 이런네 저런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녀서 이제 서울에서도 그러니까 그 용산에서도 이제 그 명태균을 조심해라,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갔었고 뭐 이제 인연을 끊어라라는 얘기가 오고 갈 때라. 네. 그 당시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한테 이제 전화를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그거를 당신이 나를 팔고 다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전화가 네, 왔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네네네네. 그러면 이미 이때 그러면 김건희 여사 더 나가서 윤석열 그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 대해서 뭔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 아닌가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과시를 하고 다녔었어요. 네. 너무 이게 육성이라든지 이런 녹음돼 있는 거를 상대방한테도 들려주면서 과시를 너무 많이 하고 다니기 때문에 당연히 위에 이제 그 용산까지 얘기가 금방 퍼져 나가죠. 그 중앙당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의 소통은 그 이후에도 이뤄지잖아요. 명태균 네, 씨와. 맞습니다. 그 윤 대통령하고는 이제 연락이 일찌감치 이제 끊어졌는데 네. 그 김건희 여사하고는 계속 이제 이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명태균 씨가 어떻게 김건희 여사의 의심 내지 우려를 불식시켰는지 혹시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보신 바가 없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 녹취 내용을 보면 우리 누나가 밖에서 2-3시간 기다렸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 네. 더 정확히는 김영선이는 그거 사람이 안 돼요.
내가 김건희하고 윤석열이하고 김종인 만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도 나오고요. 네네. 혹시 요 관련해서 이 경위 좀 들으신 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 그 자리에 바로 참석을 하지 못하고 네. 명태균 씨가 그분들하고 만나고 있을 때 항상 밖에서 대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대기를 하고 있다가 들어오라 하면 들어와서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날 때라고 했는데 이게 언제 어디서 만난 건지 혹시 얘기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들었는데 제가 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이 안 납니다. 아 그래요? 혹시 네네. 얼추 시점이 언제쯤인지는 혹시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실까요? 후보 시절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 시절에. 네네. 대선 그래요. 그런데 저기 명태균 씨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 김영선 전 의원이다라는 보도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전세가 역전이 돼버린 거네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그러니까 항상 이제 김영선 의원이 소개를 시켜주면 김영선 의원은 이제 빠져버리고 예. 이제 명태균 씨만 이제 그분들하고 긴밀하게 접촉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니까. 중간다리 역할만 김영선 씨가 해버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녹취록이 어제 나온 거가 올해 1월 3일에 이루어진 녹취인데 네네. 여기서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녹음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혹시 이 경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김영선 씨가 이제 명태균 씨하고 약간 사이가 틀어지면서 예. 공천은 당신이 준 게 아니라 권진법사가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명태균 씨가 아니다. 녹취를 계속 이제 들이준 거예요. 예. 그 사람이 본인 공천 준 게 아니라 내가 공천 준 거다.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그게 증거가 되는 거죠. 녹취를 누구한테 그러니까 뒤밀었다는 말씀이실까요? 김영선한테도 계속 그 녹취를 하면서 본인 공천을 내가 받아줬다. 딴 사람이 준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대선을 도와서 이제 윤석열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이 공천을 그러니까 나의 선물로 본인의 공천을 준 거다. 들이밀었다라는 그 녹취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나눈 대화 녹취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혹시 그 녹음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는 들으셨습니까? 그 이번에 그 공개가 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해줘라 했던 부분하고 네. 그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오빠 전화 왔죠. 될 거예요 했던 그 녹취. 그 두 가지. 네네. 근데 여기서 그러면 궁금한 게 올해 1월 3일이면 네. 그 한 달 전인 작년 12월 중순에 경남상관에서 고발 수사 의뢰가 이루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날이 그 보도가 됐었어요. 언론사에서. 예. 그 고발 수사 의뢰됐다라는 내용의 그러니까 보도. 네네. 예. 보도가 됐었고. 예. 그 기자가 이제 확인 전화를 저희 쪽 계속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한테도 계속 전화 시도를 했었는데 저희가 그때 이때 의정 보고회를 할 때라 제가 바빠서 전화를 못 받고 다른 분이 이제 전화를 받으셨는데 전화를 받고 이제 기자분하고 이제 대응을 하셨어요. 이렇게 이렇다 사실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엄청 화를 많이 낸 거예요. 왜 기자한테 대응을 하냐.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가 이어왔던 거거든요. 그 통화했던 시점이. 근데 좀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이미 고발 내지 수사 의뢰가 이루어졌으면 네네네. 오히려 김영선 전 의원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수순으로 갔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내가 김영선 공천을 해준 사람이라고 확인하는 어떤 주장을 한 거잖아요. 확인하는 주장을 하면서 뒤에 그게 있어요. 그 다 죽는다 했던 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심정이라 해야 되나? 엄청 복합적으로 돼 있는 게 내가 공천을 줬어. 그렇지만은 검찰 조사가 진행이 되면 다 죽어. 뒤에가 다 죽어. 이게 이제 검찰 조사가 진행이 되는 거라 이게 모든 게 이제 수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다 이제 끝난다는. 그 뒷부분이 또 있습니까, 그러면? 네네네. 다 죽어라는 부분. 내가 그러니까 김영선 공천을 해준 건데 이게 검찰 조사 들어오고 수사가 되면 다 죽어. 이렇게 그러니까 맥락이 이렇게 되는 얘기다.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수사 이 부분은 없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이제 고발이 된다는 건 저희는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보도가 나가면서 이제 이게 공표가 돼버리니까 오픈이 돼버리니까 이제 엄청 본인 나름대로도 이제 걱정도 많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맥락이 그렇게 되는 거다.
네네네. 이날 그 명 씨가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맞습니까? 이날 저보고 그 하드디스크 바꿔라? 근데 그 전에도 휴대폰을 바꿨었어요. 그 네네네. 전에도. 알겠습니다. 네네.